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전국 노래자랑! 갑자기 뭐예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아시죠? 예. 여기서는 예선에 떨어진 사람들 불합격 통보할 때 네. 수고했어 라는 말을 꼭 한대요. 예. 떨어지면 자기를 위안하는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수고했어 라는 단어 들으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진짜 힘이 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런 애들이 할 거면 좀 깜빡이 좀 켜고 들으세요. 근데 진짜 그런데요? 다 일부러 그냥 수고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네, 저희도 위로가 시청자 되겠네요. 여러분들께 또 수고했어 이런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그러게요. 진짜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워낙 갖가지 대회 변수들도 많았었고 똑같은 변수인데도 월, 화, 수, 목, 금까지 항상 좀 다른 스탠스들의 뉴스들이 나오느라고 여기에 좀 대응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조금만 더 힘내면 이제 이번 한 주도 다 갑니다. 이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 스스로에게도 이 수고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할게요. 예, 그럼 조금만 더 수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부터 들려왔던 것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이제 시작이 됐죠. 이것도 네. 긴 레이스가 될 것 같고. 아니 예상도 못했는데 뭐 특별한 낙제 없이 KMW가 갑작스럽게 급락도 연출되더라고요. 예, 외국인이 엄청 팔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계속 예의주시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 동반 하락세도 있고. 큰 키워드 중에서는 어떤 것부터 볼까요? 아니 영롱 앵커 네. 텐션 떨어지게 벌써 월요일인가 이거 예. 뭐예요? 저도 이거 하면서 약간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만끽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시장 분위기 보면 이게 벌써 월요일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관망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없는 것도 맞아요. 그나마 꼽자면 4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것 정도인데 아무래도 그것보다 먼저 오는 게 다음 주 FOMC 회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망 심리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뚜렷한 방향성 없이 약간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그나마 사거래일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한 700억 원 정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모양새를 잡아가고 있죠. 역시 그리고 이 종목, 이 물량들이 대부분 대형 IT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은 좀 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기관들의 계속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더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HLB 12% 떨어지는 거 보면 말 다 했죠. 아무래도 좀 제약바이오주들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 좀 더 충격이 크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망 심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을 봤는데 이제 종목별로 한번 쫓아보자면 네. 이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꿈을 잃은 주식? 예. 오늘 실적 관련해서 좀 쏟아졌는데 포스코가 미래 성장 동력을 잃지 않았나라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꿈을 잃은 주식이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예. 3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9개 분기 연속 1조 원을 이어가긴 했지만 지난해 비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늘 포스코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15개에서 16개 정도 나왔는데 약 40%가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울한 전망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도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겠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원재료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개선이 쉽지 않겠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철강 업황이 어렵다 보니 수출 가격 약세가 지속되겠다. 그리고 배당 매력마저 점점 잃지 않나라는 어두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저점과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오늘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충격적인데요. 당분간 힘들 텐데 이걸 버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안신 앵커가 얘기해 준 것처럼 포스코 4.7% 하락은 되게 크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잠시 후에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소부장 승진 이거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전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요즘 주식 트렌드 중에 소부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네. 또 승진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거봐요.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키워드를 얼마만큼 잘못 뽑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금요일이니까 말장난 한번 해봤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뭐뭐 있나 제가 재미삼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좀 뚜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이 나왔으니까 교육주들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52주 신고가 관련주들이 지금 기록하고 있고 5G 관련해서도 역시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군들이 바로 소부장 관련주들, 이런 부품 소재 장비주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국산화를 힘입어서 앞으로도 실적 개선세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요즘에 다시 한번 곽강을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업종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주가가 그야말로 가파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계속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ENF 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원익 IPS 전반적으로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좋은 건 알겠는데 워낙 많이 올라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할 텐데 앞에 포스코가 꿈을 이룬 주식. 그렇죠. 여기는 꿈을 먹는 주식입니다.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 키워드를 하고 있다. 아니 직관적으로 이해가 오실 것 같아요. 이 꿈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주가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포스코처럼 이 두 개 종목도 3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진 않았지만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과 삼성전기인데요. LG화학 3분기 영업이익 지난해보다 뚝 떨어졌지만 꿈을 키울 수 있는 배터리 부분만큼은 잡고 갔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결국은 이 배터리 성장세에 힘입어 주가 반등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었고 이 삼성전기로 봤을 때 또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했지만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MLCC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기대감과 더해서 2020년은 향연을 펼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서 꿈을 먹는 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LG화학, 삼성전기 나란히 오늘 시장 대비 탄력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각각 1%대 오름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 기대감 따르긴 따르는데 둘 중에 또 선택지를 어떻게 좁히면 좋을지까지 저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기, LG화학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둘 중에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전망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적으로 지금 LG화학과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LG화학의 경우에는 케미칼 쪽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으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성격이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ESS 쪽의 화재라든지 이런 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전지 관련된 매출 부분에서도 빠르게 지금 2차 전기차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그 성장성 대비해서 멀티플을 이미 충분히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이 좀 답답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MLCC 관련된 삼성전기를 지금 가장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센티아기 한 지금 현재까지 MLCC에 대한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시장 컨센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4분기부터 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MLCC에 대한 단가 감익 사이클이 종료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한다면 지금쯤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LG화학과 삼성전기 쪽으로 저희가 투자 의견 들어봤고 이번에는 그 소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거는 다 알고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몸값이 너무 뛰어가지고요. 이거 좀 투자 관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이제 이 소부장이라는 그 섹터들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약간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반도체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OLED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산화,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국산화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괜찮게 보는 종목이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양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 불화수소에 대해 들어가고 있는 이제 OLED 쪽에서도 동사가 공급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이런 그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하게 돼서 ENF 테크놀로지가 잘 수행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기준으로 54억이지만 한 두 자릿수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은 약간 좀 성장세는 미비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과거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너무 오른 거 아닌지 걱정도 됐지만 ENF 테크놀로지는 기대할 거리가 더 많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질문도 드릴게요. 철강 업황 부진에 목표가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망 정말 안 좋게 봐야 되는 건지 대응 전략까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지금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GDP 성장률이 27년 만에 6%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 쪽 매출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여도가 컸다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중국 쪽에서도 지금 철강 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하는 등 지금 단가에 대한 너무 무리한 그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업황으로 보자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상당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배당주에 대한 연말에 배당주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이 또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하락에 약간의 조금 밴드 상단까지 본다면 배당과 그리고 차익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은 좀 빠지고 있지만 하락한 걸 멈춘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좀 연말 배당까지 좀 노려본다면 충분히 매수에 대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매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하락세가 멈추는 걸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포스코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FMC가 있다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겠으나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의 변화들 그리고 여기에 맞는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 다음 주 정도에 이제 F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 인하가 실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전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또한 미국의 자산 매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레포 금리 쪽으로 자산을 유동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시장에 자금을 푼 만큼 이만지 마켓에 돈이 돌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글로벌 양적화가 부분에서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ECB가 계속 금리 인하라든지 계속적으로 그 양적 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유동성 장세로서도 충분히 그 2200선까지 코스피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비중을 늘리시는 상황이 좋고요. 일단 시장에서도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만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일단 연말 대비해서 대주주에 대한 세금 이슈 때문에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물량과 그리고 세금 이슈 때문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잘 그런 종목들을 잘 담아둔다면 연초에는 좀 수익률이 괜찮게 나올 수도 있는 투자 전략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로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200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만큼 종목 계속 분할로 접근을 하자라고 또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탐나는 키워드 메리츠정금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